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 국토를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의 집에도 지뢰를 설치했고 심지어 시신에조차 부비트랩을 달아놓고 떠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만약 러시아군이 비열한 만큼 전투를 잘했다면 아마 키이우는 지금쯤 푸틴의 초상화로 뒤덮였을 것 같습니다. 최근 SNS에는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며 도로 위에 지뢰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인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도로에 저런 지뢰가 깔려있는 것이 예산일입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아무렇지 않게 지뢰밭을 피해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담력에 그저 감탄이 나올 뿐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치는 모습인데 그마저도 상남자스러운 면모를 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속 군인은 대전차 지뢰를 발로 쓱쓱 밀어서 도로 가장자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150kg의 압력이 가해져야 폭발하는 TM62M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분명 지뢰인데 보통 담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한 일상은 요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러시아 군인들의 허술한 탱크 위장술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탱크가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들로 허술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카펫이나 천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러시아군의 미숙함과 지휘관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능력과 전쟁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것일까요? 객관적인 전력차를 극복하고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겼던 도시들을 하나둘 되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자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키이우 주변에 있던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수도 탈환을 공식 선언했고 키이우 인근 30개 이상의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부근 호스토멜 공항을 탈환한 뒤 그곳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파괴된 세계 최대 항공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하고 곧장 수도 중심부로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무자비한 공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하면 공포 때문에 저항 의지가 무너지리라는 판단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그동안 점령하고 있던 안토노프 공항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미국 위성통신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안토노프 공항을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안토노프 공항은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28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러시아군은 침공 첫날부터 이곳을 점령한 후 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했습니다. 점령 직후 사진에는 러시아 차량과 포병 진지, 러시아군이 만든 방호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난달 31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방호벽만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러시아 군사들과 차량, 대포 등 무기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철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푸틴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5월 초까지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도하면서 하루빨리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푸틴이 5월 9일에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CNN은 러시아가 축하 행사를 하더라도 실제 승리까지는 멀었다고 관측합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 침공 당시와 같은 장기전을 준비 중이며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탱크가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참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러시아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러시아의 양대 탱크 제조업체의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의 대표적 자동차 공장은 문을 닫았고 러시아 IT 기술 기업은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이 수출 규제 전략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탱크 제조 방산업체인 우랄 바곤자 보드 등 러시아 양대 탱크 공장이
외국에서 두려워해야 할 핵심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조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반도체 회사이자 컴퓨터 제조업체인 바이칼전자는 서버 및 기타 국내 통신 장비를 지원하는 직접 회로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처럼 애를 먹게 된 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는 한국 반도체의 동참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삼성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의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주력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Z 폴드의 제품명에 G라는 글자를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에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명 손해입니다. 개전 초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 제재에 동참한다는 소식에 한국 반도체의 수출 실적에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의 총 수출액은 635억 달러에 달해 무역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도 한국 반도체의 진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급등한 131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러시아 수출 제재도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판매량에 제동을 걸지는 못한 것인데요. 또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반사 이익을 얻은 사람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7.9%나 오르며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바이든은 푸틴의 공격적 행동에 시장이 반응하며 가스,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 원인이라고 푸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미국인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푸틴에게 넘길 수 있었고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까지도 전부 러시아에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한국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 제재가 효과를 거두면서 추락하던 지지율의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초 푸틴은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낮은 불안한 틈을 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만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